먼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 이 추악한 진실, 그것의 이면에 대해서 그 진실을 폭로할 거예요. 오늘 또 엄지척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 주시고 구독 시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기왕 구독하신 분들은 꼭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 빼먹고 가고 있어요.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왜 빼먹을까? 그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아주 단순해요. 전쟁 원인이 뭔지. 그거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보면 알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베네수엘라와 이란. 페트롤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페트롤 달러가 무너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거를 페트롤 달러를 무너뜨리는 선봉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고 그거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위안. 왜냐면은 그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에 파는 물건들이 지금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페트롤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런가? 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거는 모든 게 지금 그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이 전부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유한화로 팔겠다는 선언을 2017년 마두로 정부가 한 거예요. 마두로 정부는 미국 경제 제재에 맞서서 파격적인 선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를 갈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러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이게 페트롤 달러를 지탱하는 국가가 지금 사우디예요. 근데 사우디하고 페트롤 달러를 계약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오래됐어요, 사우디하고. 1974년도에 비밀, 그러니까 워싱턴 리야드 비밀 협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금 권위제가 무너진 후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자 미국은 사우디를 찾아가 파격적이고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미국 약속,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영원히 책임지고 최신 무기를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의 약속은 모든 석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받으면 남는 오일머니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에 빌려주겠다. 현재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결과 이것이 바로 페트롤 달러 리사이클링의 시작입니다. 종이를 찍어서 석유를 사고 그 종이 돈을 다시 사우디로부터 빌려오는 무한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우디가 오페크 회장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사우디가 달러 결제를 선언하자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다른 산유국들도 사우디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와 척을 지면 안보와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그 모든 국가가
이게 달러 결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석유를 사야 하기 때문에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가 돼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제 종이돈만 찍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 다 뿌려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요. 1974 년에 맺어진 이 비공식 전 50년 약속이 2024년 6월 9 일부로 만료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24년 6월 9 일부로 이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야 사우디를 이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사우디의 변심이 있었던 게 만료 시점에 맞춰서 사우디는 더 이상 달러 결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과의 물물 교환과 원화 결제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의 도박. 그러니까 사우디아 중동 국가들을 다시 묶어두기 위해서 페트롤 달러 체제로 묶어두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페트롤 달러 그거를 계속할 거다. 이런 계산한 거예요. 이 계산한 거야.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여기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두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 전쟁이 바로 헬륨 전쟁이에요. 원인은 페트롤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핵심이 지금 미국의 무기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여기에다 알려가지고 미국의 무기가 대단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무기들에 의존하는 그래서 페트롤 달러를 지탱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부 다 깨져버린 거야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게 인제 헬륨과 관련돼 있어요. 헬륨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 지금 헬륨 이야기를.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알 거예요. 삼성 주식이 굉장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헬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은 금융권의 요구야.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권을 전부 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 무기 기업들과 그들의 그런 압박들 때문에 이제 명분이 없어요, 이 전쟁에. 왜냐하면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순도가 90% 이상 높여 가지고 핵탄두 제조 직전 단계에 도달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과 미국이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했는데 이란이 어디까지가 물러섰냐 이란이. 야 이게 핵무기 제조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인제 그거 전부 다 여기 핵 관리단에게 이게 다 공개를 하고 그거 전부 다 그렇게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회담 중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핵무기가 명분인데 핵무기 그거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격을 해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보고서에는 즉각적인 핵무기 제조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잠재적 가능성을 확정된 사실로 둔갑시킨 쇼입니다. 이게 핵무기의 이야기도 실제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낮은 지지율과 내부 결속을 이유해 외부적을 강제로 소환한 측면이 됩니다. 국제법상 선제 타격은 급박하고 불가피한 위협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번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적 침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야.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야, 이번 전쟁. 이란의 협상 의지가 미국의 전쟁 명분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서둘러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란과 이렇게 회담은 핵심적인 건데 이거에 인자 이 회사에 미국이 투자를 했구만 지금. 그래 갖고 요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과 지금 이제 왜냐면 중국의 위안화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했잖아. 중국 위안화 때문에. 그런데 요 중국과 지금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국이 인제 안티모니라는 것을 자 중국에서 많이 인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생산 능력을 인제 자기 국방의 인제 생명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초 아니 반도체용 초고순도 이게 인제 HBF나 미사일 제어용 AI 칩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99.9999%의 초고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사일의 두뇌인 반도체에 불량이 발생합니다. 공급 독점 고려아연은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며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재련소를 짓는 이유도 미국 내 미사일 및 반도체 공장에 이 황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토륨이 전략 문질, 인듐, 칼륨, 게르마늄 등 미사일의 눈과 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입니다. 인듐은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에, 갈륨은 레이더 소자에,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 렌즈에 쓰입니다. 이 물질들은 이란이나 중국의 요격망을 뚫기 위해서 최첨단 센서 제작에 필수적이며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의 인듐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무기가 텅스텐이야. 이게 뭐냐면 텅스텐은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금속 중에서 가장 고열에 녹는 거야. 가장 높은 온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신이라든지 포신이라든지 이건 무조건 텅스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인제 장갑타를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탄약, 특수 탄약 전부 다 텅스텐으로 만드는 거예요. 텅스텐이 우리나라에 있어 지금 텅스텐이. 최고 고급 품질의 텅스텐이. 얘는 텅스텐 공급망의 80%가 중국에서 텅스텐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중국이 장악을 했는데 요 그런데 그런데 이 회사는 물론 이 회사는 IMF 때 외국에 넘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조건이 있어.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나라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동 전쟁을 일으킨 여기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목적이 사우디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들을 사우디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사우디가 가장 중요시장한 게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게 데이터 센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사우디의 이거 그것들은 사우디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 쪽에 무조건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위협을 위협을 느껴 가지고 미국의 군사 무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 가지고 일부러 사우디라든지 아랍의 일부러 이란의 그것들이 막 날아오는데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잖아.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한국 무기가 매우 우수한 거야. 한국 무기가 매우 우수하니까 이 미국의 이제 최고 동맹국이었던 존재들이 이제 그 동맹이라는 건 종이적 지로 안겨놓고 전부 다 한국 편으로 붙어버린 거야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해가지고 여기 가장 필요한 게 뭔 거야? HBM과 HBF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우선 삼성에서 저것도 다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사우디에서. 그래서 사우디에서 여기 한국에게 원유를 가장 먼저 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원유 가격을 뭘로 지불할 거냐 그게야. 물무기관으로. 이제 이게 미국이 달러 그것 때문에 페트롤 달러 때문에 지금 민감해하고 페트롤 달러를 이게 그거를 방해하는 국가들을 무조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물교환한 거야. 원화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물교환을 해버린다고 지금 우리나라 전략이. 그 HBF하고 HBM 그리고 니네들 그거 다 만들어줄 테니까 사우디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미리 먹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들은 그거를 기름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협정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완전히 물물교환이야. 지금 거꾸로 돌아간 거야. 세상이 물물교환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제재할 명분이 없어진 거지.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게 헬륨인데 헬륨 이야기가 또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한국의 천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이스라엘의 그것도 방공망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최첨단 스텔스기라고 하는 F-35도 추락해 버렸고 공격받아 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여기 인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가지고 그 유가가 오르니까 미국의 전체 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급하게 그 러시아를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2026년 3월 현재 미국 러시아 제재 완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서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 포함이에요.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 한시적 제재 완화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랬는데
이게 물론 여기 석유도 중요한데 여기 러시아산 헬륨도 수입이 가능한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인 금지는 유지하는데 현재 미국 재무부 완화 조치는 주로 원유와 석유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산 헬륨에 대한 포괄적 제재는 여전히 서류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예외. 그러나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 공급이 끊기면 미국 인텔이나 엔비디아도 멈추기 때문에 미국도 제3국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아무르 가스 처리 공장에서 생산된 헬륨을 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특정 기업에 한해 비공식적인 면제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헬륨이 약간 부족한 상태거든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러시아산 아무르 플랜트는 단일 시설로 전 세계에서 헬륨이시오 약 30%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시설인데 미국의 딜레마는 카타르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아시아 헬륨마저 완전히 막으면 전 세계 AI 산업은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외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산 헬륨이 시장에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을 풀리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 전쟁을 일으켜 우리 목줄을 재려고 했지만 정작 유가가 오르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자신들이 제재하던 러시아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헬륨 수입을 일부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자원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증명합니다. 헬륨의 교묘한 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게 그 헬륨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미국은 가스 거래를 허용하면서 헬륨도 별도로 강력하게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아무르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헬륨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중자 때 이란 전쟁으로 카타르산 헬륨이 막히자 미국은 자신들의 AI 기업인 엔비디아나 인텔 등과 한국 삼성전자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제의 적이었던 러시아의 자원을 빌려 쓰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한국의 헬륨 공급 중단에 대한 HF 가격 폭등에 대해서 사실상 항복한 것 아닌가? 그래서 헬륨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HBF 가격을 3배를 올리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수익 구조 붕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AI 추론 서비스를 위해 수백만 개의 HBF 칩이 필요합니다. 칩 가격이 3배가 되면 이들은 클라우드 사업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백악관으로서 비명, 이 기업들이 백악관에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의 AI 패권은 오늘로 끝이 난다. 당장 헬륨을 구해내라고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알제리와 호주에서는 이제 아주 턱없이 적은 물량이 생산되고 있어.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또 탄자니아에서 엄청난 헬륨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의 루카 프로젝트인데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이제 탄자니아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서 농도보다 이게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농도인데 탄자니아 루카 지역에서 발견된 헬륨 농도는 최소 10.4%에 달하고 이는 미국이나 카타르보다 수십 배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사항에서 2026년 2월에 헬륨온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여기에서 헬륨 채굴권을 얻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사가 상업적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는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이곳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독자적인 헬륨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그래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헬륨을 고순도로 완전히 고순도로 다시 이게 헬륨에서 그 불순물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고순도로 만들어야 해. 그 고순도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야. 근데 여기에 이미 헬륨을 이게 이쪽에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모든 거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광산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광산에서 여기를 다 허가를 맡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들을 지원하고 물물교환 형태야. 지금 현재 물물교환 형태로 이 탄자니아의 이거는 여기 이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제 생산하고 뭐 그러려면 몇 년 걸린대요, 이게.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신흥 강자 부상이 돼. 남아공의 비트비테트란트 분지에서도 고농도의 헬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파트너 남아공은 미국 중심의 패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브릭스 국가입니다. 요 브릭스가 뭔 줄 아죠? 요 브릭스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원자재를 그걸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 브릭스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바로 브릭스에 참여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야, 전부 다. 한국 이제 헬륨 전략 지도는 탄자니아, 그리고 탄자니아 세계 최고 농도 순수 헬륨 강산이 있고 남아공 고농도 헬륨 신규 생산 개시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캐나다 이렇게 지금 공급망을 다변하고 있다고. 거래처 다변화. 자, 오늘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